때로는 용서라는 단어가 사치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가족을 지옥에 팔아넘긴 이야기입니다. 1985년 서독에 살던 평범한 가족. 아내 신숙자, 12살 혜원, 10살 규원, 그리고 오길남.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동서를 가르던 시절, 오길남은 또 다른 장벽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가 낙원이라 믿었던 곳으로. 그 선택이 가족에게는 영원한 지옥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제학 박사 오길남, 튜빙겐 대학의 촉망받는 연구원. 하지만 난민 신분의 그에게 독일은 결코 고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선들, 메마른 인정. 그때 북한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무, 조국이 당신을 부릅니다.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겠소.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직, 병원비 무료, 자녀 교육 무료, 진정한 노동자의 천국이요. 오길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북한에 가서 살아요. 신숙자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평양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애들 미래를 위해서야. 12살 혜원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거기 진짜 좋은 곳이에요? 그 순간 오길남은 딸의 눈을 피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어렵게 키운 두 딸. 왜 하필 북한인가요? 남편을 믿고 싶지만 가슴 한구석이 차갑습니다. 엄마의 직감은 늘 정확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1985년 아내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1985년 12월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모스크바행 아에로플로트를 기다리는 네 사람. 혜원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신숙자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빠 믿어보자. 그것이 자유세계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소련의 차가운 콘크리트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평양행 환승을 기다리며 신숙자는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라도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미 북한 관리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 김일성 초상화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오길남 동무, 환영합니다. 붉은 완장을 찬 사람들의 박수. 모든 것이 연극 같았습니다. 혜원이와 규원이는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신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긴 뭔가 이상해요. 약속된 교수직은 없었습니다. 텅 빈 강의실, 학생도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곧 배치될 것이오. 오길남은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평양의 감시망 속에 갇혔습니다. 배급된 옥수수죽과 김치. 말 한마디도 감시당하는 일상. 규원이가 울었습니다. 독일 가고 싶어요. 신숙자가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보위부가 찾아왔습니다. 오길남 동무, 가족들이 불온한 말을 했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독일이 그립다고 했다면서? 아이들이 적응 중이라서요. 적응? 혁명 정신이 부족한 거 아니오? 한 가지 제안이 있소. 가족을 위해서라면 들어보시오.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가시오. 거기
자유북한 방송이라는 곳이 있소. 우리를 비방하는 반동 방송국이요. 그들에게 접근해서 정보를 빼내시오. 그게 간첩 활동 아닙니까? 동무 가족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것이 유일한 길이요. 봉투 속 사진. 감시받는 아내와 딸들. 오길남의 손이 떨렸습니다. 1986년 4월 새벽. 아빠 꼭 돌아올게. 몇 달이면 된대. 혜원이가 아빠를 붙잡았습니다. 거짓말. 아빠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규원이는 울기만 했습니다. 신숙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든 이제 당신 책임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영원히. 덴마크 코펜하겐. 북한이 지정한 공작 도시. 오길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지만 양심이 속삭였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자유북한 방송. 북한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동포들.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침투하고 신뢰를 얻고 정보를 빼내는 것.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같은 민족을 배신해야 하나?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한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라. 가족을 생각하라. 매일 밤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길남은 깨달았습니다. 자유를 아는 사람들을 배신할 수 없다고. 저는 북한 공작원입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덴마크 경찰은 놀랐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오길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평양에 남은 가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양은 분노했습니다. 오길남이 배신했다. 그의 가족은 즉시 연좌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1986년 11월 어느 날 새벽, 보이부 트럭이 신숙자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신숙자, 나와. 문이 부서졌습니다. 엄마, 혜원이와 규원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너희 남편이 조국을 배신했다. 이웃들은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트럭에 실려가는 새 모녀를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화물칸에 짐짝처럼 실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규원이가 울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신숙자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기차는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옥의 입구 요덕을 향해. 요덕 정치범 수용소. 북한 지도에도 없는 곳.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너희는 이제 인간이 아니다. 반역자의 가족일 뿐이다. 13살 혜원, 11살 규원. 그들의 어린 시절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영하 20도. 난방은 없었습니다. 세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엄마, 추워요. 조금만 참아.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신숙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희망이라도 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희망이 죽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오시 작업 시작. 13살 혜원이도
11살 규원이도 어른과 같은 노동을 했습니다. 곡괭이는 무거웠고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엄마, 손이 아파요. 불평하면 맞는다. 참아야 해. 어린 영혼들이 하나둘 부서져 갔습니다. 하루 배급, 옥수수 한 줌. 규원이가 땅에 떨어진 한 톨을 주었습니다. 그것마저 귀했으니까요. 쥐, 뱀, 개구리. 움직이는 것은 모두 식량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배고픔 앞에선 사치였습니다. 강제로 보게 했습니다. 공개 처형을. 도망치려 하면 저렇게 된다. 신숙자가 딸들의 눈을 가렸지만 총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규원이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빠도 죽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16살이 된 혜원. 더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웃는 법을 잊었고 꿈꾸는 법도 잊었습니다. 규원이도 14살. 어른처럼 굴어야 했습니다. 수용소는 어린 영혼을 빨리 늙게 만들었습니다. 신숙자는 딸들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한편 오길남은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덴마크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한국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 직장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가족을 구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정부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제 가족이 유독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증거가 있습니까? 북한이 확인해 줄 리 없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냉담한 현실. 그는 혼자였습니다. 1996년 수용소 10년 차. 신숙자는 40대였지만 60대로 보였습니다. 혜원 23살, 규원 21살. 꽃다운 나이는 철조망 안에서 썩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증오가 그들을 살게 했으니까요. 2000년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가족들아,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오길남. 신숙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원이가 편지를 빼앗아 찢었습니다. 거짓말. 14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일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곧 석방될 것이다. 준비하라. 보위부가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아버지가 협조하면 나갈 수 있다. 신숙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나갈 수 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석방은 거짓말이었습니다. 2001년, 2002년, 2005년. 시간만 흘렀습니다. 혜원 32살, 규원 30살. 결혼도, 출산도, 꿈도 없는 삶. 신숙자는 병들어갔습니다. 2008년 겨울. 신숙자가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 폐결핵. 치료는 없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미안해. 너희만 여기에. 신숙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유를 한 번도 다시 보지 못하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2010년
오길남은 언론에 나타났습니다. 제 가족을 구해주세요. 24년 만에 공개 호소였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주목했습니다. 당신이 그 오길남? 비난과 동정이 교차했습니다. 2012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한 통. 우리는 살아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혜원과 규원이었습니다. 26년 만의 소식. 오길남은 울었습니다. 용서해다오. 제발. 당신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요. 26년을 지옥에서 살았어요. 당신은 편하게 살았죠? 우리가 개처럼 먹고 벌레처럼 기는 동안. 용서? 그런 건 없어요. 당신은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오길남은 유엔까지 찾아갔습니다. 제 딸들을 구해주세요. 하지만 북한은 침묵했습니다. 딸들도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죽은 존재였으니까요. 2025년 현재. 오길남, 83세. 그는 아직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딸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살아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채 늙어가고 있습니다. 40년. 신숙자는 22년을 수용소에서 보내고 죽었습니다. 혜원과 규원은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란 이름은 저주입니다. 용서란 너무 먼 단어입니다.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것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한 수많은 이산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분단이 만든 비극. 이념이 찢어놓은 가족. 그리고 영원히 녹지 않을 증오. 우리는 묻습니다. 진정한 죄인은 누구입니까? 오길남입니까? 아니면 그를 유혹한 체제입니까? 우린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